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된 수익성 논란이 어느 정도 불식되는 모습을 보였죠. 젠슨 CEO의 발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AI 투자 관련해서 앞으로 7, 8년간 계속될 것이다. AI 수요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급등세를 가져갔고 이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불어온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또한 주말 사이에 또 호재가 들려왔죠. HBM4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이르면 2월 셋째 주에 또 출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HBM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과연 이번 주는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지난주에는 또 역대급 변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중심을 지켜봐야 될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애프터마켓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4.5%, 5%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2%, LG에너지솔루션 2.3%,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1.7%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역시나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 3%,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알테오젠 6%, 삼천당제약 7% 넘게 강세로, 그리고 로봇주 또한 오늘장에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3% 넘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대에선 DI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HBM4 출하 시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HBM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을 가져갔죠. DI 애프터마켓에서 28% 넘게 또 시세 내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6년 만에 또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인도 쪽으로 사업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에이블 CNC, 솔루스 첨단 소재, BH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대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또 창사 이래 최대 기록했다라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29.96%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중에 있고요. 이외에는 대주전자재료, 다우데이터, 유니테스트, YC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이 수익성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이틀 연속 또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뉴욕발 훈풍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아주 기분 좋게 양 지수 모두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또 시장을 지켜봐야 될지 그 가운데서 움직일 만한 종목에는 뭐가 있을지 또 해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아우, 시장 뭐 반도체도 좋고 뭐 우주항공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래서 예. 오늘 또 의상을 또 빨간색으로 한번 맞춰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또 좋기 때문에 역시 국내 증시 좋다라면서 또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을 보시기 위해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또 한 주의 출발 월요일장에서 여러분들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얼마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이 1시간 동안에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2월 2주차의 첫 거래일 월요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시황을 너무 이렇게 압축해서 정말 핵심들만 딱딱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젠슨항이 살려줬습니다. 어찌됐든 젠슨항이 지난주를 통해서 사실상 AI에 대한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AI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반면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소위 얘기하게 되면 유동성으로 움직였었던 위험자산에 대한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1월 달 한 달 동안 마지막 주간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 상승했던 변동폭들이 하방으로 흘러갈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뭐 사이드카가 정말 밥 먹듯이 나왔던 한 주였고요. 다행스럽게 주말 동안에 밀리지 않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젠슨항이 AI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엔비디아가 7%대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 AI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하는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풍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을 하지만 또 리바운딩 될 때 반등이 나올 때도 큰 폭의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말 동안에 아마 기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금 관련해 가지고 정부 자금이 또 투입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황도 회복되고 있고 유동성 부분들에 있어서 유동성 끝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찰나에 또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신감 있게 국내 증시가 상방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들이 이 세 줄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반도체 대형주 급반등 나왔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미증시 상승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손해현상 재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 쉽게 말씀드려서 AI에 대한 노이즈가 딱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물량은 들어오겠죠. 그게 개인 쪽에서 물량이 나가서 ETF 물량 쪽으로 들어오든 최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관과 연기금에 대한 연속 순매수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급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CNBC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 자, AI 인프라 수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그 결과를 보게 됐었을 때 감정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인터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특별하게 움직였던 섹터군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 세터가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그죠? 소비지가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을 찰나에 아모레 퍼시픽이 6년 만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는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섹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 차트들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여러분들. 자, 엔비디아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할 때 엔비디아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주가가 밀렸거든요. 자, 작년도 10월 달에 정점 찍고 나서 주가가 이래요, 여러분들. AI 대장이라고 정말 할 정도였었던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실상 작년 말서부터는 시장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바닥이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리에서 꽝 하고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4번의 바닥 구간에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젠슨항의 개인기로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소부장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체적인 하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게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장 들어서 확 올라갔죠, 여러분들. 이때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 연기금 들어올 거예요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제히 관련된 이슈들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쭉 움직였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음에도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뭐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했던 투심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드러냈던 하루가 오늘 오후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엄청난 매수세를 유입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지수 올라갈 때 매도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거의 한 1주, 2주 동안에 매도했던 양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4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잡혔다라는 거죠. 여전히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시장에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과연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3,000과 4,000포인트로 올라가기 이전에 한 달에서 2달여가량 조정을 받았던, 기간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3,000과 4,000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4,000과 5,000까지 가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 자체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수준에서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이 구간에서 과연 코스피가 기존의 4,000대, 3,000대에서 보여줬던 기술적인 기간 조정에 가까운 흐름들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숙제죠. 과연 과거에 2차례의 조정 구간들을 답습하지 않고 그대로 막바로 갈 거냐. 아니면 동일하게 이 구간과 유사한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될 거냐. 이게 숙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도 지금 방향성을 얘기를 못해요. 더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거는 장기적인 흐름들이고요. 단기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이 될 건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날 당일날의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시황 얘기 드릴 때 미국 마이크론 실적 되게 중요하다고, 방향성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이 만약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서 이 자리였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이 21선에서 딱 살아나는 자리였거든요. 여기를 깨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매물들이 확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젠슨왕의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숙제는 뭐죠, 여러분들? 이 고점을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관건으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럽게 우리가 패턴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고점은 낮아지죠. 그리고 은근히 저점은 또 높아지는 흐름들입니다. 이 구간대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시킬 것이냐. 그리고 돌파를 시킨다 하더라도 직전에 보여줬던 1150포인트, 60포인트, 70포인트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수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 상위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쭉 일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에코프로, BM도 포함이 될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들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자고요. 그날그날 장중에 움직이는 흐름들이라든지 투심이 지금 지난주에도 확 바뀌었다가 오늘 또 확 바뀌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항상 투심은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들을 그대로 머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균열로 인해서 또는 하나의 호재로 인해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자에 3% 올랐습니다. 4% 올랐습니다.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하지만 그 변동성들이 나오지 않을 때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 그 상황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잘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 정책은 너무나 좋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안 들어와? 그럼 우리 정부가 나설게. 라고 할 정도의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늘장 내일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10시 반에도 얘기해 드렸어요. 늘 10시 반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종목 뭐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종목 리뷰까지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실전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10시 반에 저와 함께 만나는 라이브 방송까지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게 되면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변동성들로 인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까지 약간 오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을 통해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단기간에 좀 빠르게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심이 정말 확확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흐름 정말 상반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장중에 이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나도 한번 이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혼자서도 분석할 수 있도록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파일 받아보시고 혼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10시 반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면서 시황과 더불어서 어떤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해봐야 될지 장중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역시나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시장이 좀 급변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 안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요새 시장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시장 좋대. 주식시장 너무 화랑이래. 물론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엄청난 변동성이잖아요. 그냥 막 뭐 좋다고 하니까 그냥 고점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막 하루에도 4%씩 올라갈 때도 4%씩 떨어질 때 또 4%씩 막 빠져버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일인가 주식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오늘 3% 올랐습니다. 4% 올랐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난주에 고점에 샀으면은 아직 수익을 회복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근데 그게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냐.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나는 기초 걸음마는 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차트의 정석 이 자료에다가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는 매매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캔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캔들 보죠?
엔비디아의 캔들도 보실 거고 마이크론 캔들도 보실 거고 나 엔비디아 마이크론 모르겠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현대차만 알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도 캔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심리, 시장의 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입니다. 우리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5천 상단으로는 어딥니까? 오늘도 우리 짧은 그 뉴스 헤드라인 보게 되면 5,3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라인들로도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냥 과열이냐 아니냐, 과매수냐 아니냐, 과매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종목도 자연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딱 되시게 되면 내가 이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좀 사도 될 것 같은데? 또는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로 5번째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전자책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무료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냥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필요 없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 시장에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료들만큼은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해드릴 활주로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활주로 기법과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주로 기법 굉장히 간단해요. 딱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에서 막 기는 종목,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 여기서 내가 못 잡았어? 여기서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도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중간중간마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방법이 이 활주로 기법의 주된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예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리바운딩이 이루어지면서 수익률이 변화가 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코미코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수익률이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의 발음 왜 이렇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정말 어렵네요. 자, 이 종목이 드디어 69%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언제냐? 1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익 QNC라는 종목도 22%로 수익률이 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1월 중반 때 이후로 반도체 소부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장비 쪽에서 하나,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하나, 소재 쪽에서 하나, 그리고 중국 쪽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소개시켜드리면서 반도체에서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될 종목군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요 종목군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에이블 CNC 보셔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오늘 에이블 CNC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자, 오늘 주가 탄력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15.66%입니다. 아마 이거 넥스트레이저에서 지금 12,000원 넘었을걸요? 12,000원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알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2월달 딱 넘어서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실적 시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워낙 테크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화장품 중에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코스메가 코리아 말씀드렸고 2월 6일 날 금요일 날에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에이블 CNC는 여러분들 딱 2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젠슨학이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CNBC 인터뷰 안 하고 그냥 별다른 액션 없이 시장에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상승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왔겠죠. 그러면은 지난주에 보여줬던 변동성들 대비해서 시장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하락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내 계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간 종목 말씀 못 드린다고요.
그럼 뭐 사야 되겠어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 그 타이밍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종목들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6일 날 에이브 CNC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볼까요, 여러분들? 이래요. 빵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 계속 안 밀려요. 뭡니까, 여러분들? 장기 이평, 200일선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뭐죠, 여러분들? 에이브 CNC? 실적주거든요. 얘네 4분기 실적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세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보게 되면 통상 평균 한 5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2분기에 매출액이 900억 잡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이소잖아요. 다이소. 다이소에서 에이브 CNC가 화장품 들어가가지고 판매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작년도에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없었습니다. 쭉 밀리다가 이제 실적 시즌 돼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에 와서. 왜? 아모레퍼시픽이 뛰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열어봤더니 잠깐만, 에이브 CNC 매출액이 이렇게 높다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나온다? 빵 뜬 거예요. 11,800원까지. 아마 지금 넥스트레이에서 12,000이 넘어섰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에서 자, 실전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들을 얘기해드리면서 그냥 단순하게 차트 보고 들어가세요. 반도체 좋으니까 들어가세요. 이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포지션에 잡아둬야 되는지, 계좌에 잡아둬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1박 2일 코스로 여러분들 반도체도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테크주도 아니에요. 그냥 소비재예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20% 가깝게 상승을 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주도주라면 편하긴 하죠. 하지만 주도주가 꺾였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여러분들. JYP 엔터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어제 금요일 날 2월 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더 이상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엔터주도 다 올라왔어요. 하이브, SM은 장중에 VI까지 걸렸습니다. YG, JYP 우리나라 몇 개 업체에 4개잖아요. 그 종목들도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겁니다. 왜? 실적이 다 반영됐으니까. 오늘 4%대 급등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꼭 굳이 그냥 뭐 도 아니면 뭐로 지금 반도체 좋대, AI 좋대.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났고 해외 증시가 살아났고 비트코인이 살아났고 금도 살아나고 은도 살아나는 거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역으로 젠슨왕이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럼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구들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다 하나하나씩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밀리죠. 저점입니다. 좀 있으면 실적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연 JYP가 자, 더 이상 실적이 안 밀릴 것 같아. 그럼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하겠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내 계좌에서 계속 이러한 유사한 전략들을 세워가시면서 시장이 올라가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계좌. 시장이 밀려도 내가 시장 대비해서 덜 깨지는 계좌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이야 시장이 막 5,300 가고 5,400 가고 막 6,000 얘기하고 있고 7,000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변동성에 취약한 계좌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싹을 다 자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12월 16일입니다.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날이죠, 이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기본 틀이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 사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고점에 사신 분들이. 이거 가요, 안 가요? 삼성전자 가요? SK 하이닉스 가요? 지금은 가니까 좋죠, 또. 왜? 젠슨왕이 살려줬으니까. 근데 만약에 젠슨왕이 얘기 안 했어. 또 깨지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분들은 고민이에요.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호흡하고 계시는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 12월 16일 날 제가 12월 10일 날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 12월 16일 날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어요. 시차만 있을 뿐인 거지 패턴은 똑같아요. 삼성전자 자 출발하면 가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자 그때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종목군들이 2% 3% 밀려도 시장은 밀리겠죠. 해당되는 밸류체인 애들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대장은 뭐요? 2% 빠지고 3% 빠지고 4% 빠져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라인 자체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가지고 그냥 방향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안정적이 되는 거겠죠. 적당한 수익률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들을 우리는 좀 여유 있게 딱 팔짱 끼고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제가 첫 주, 그러니까 2월 첫 주에 여러분들 변동성으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예측하고 여러분들에게 1월 30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자, 바닥권에 있는 실적주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주가 차트 볼까?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달 바뀌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역으로 움직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황 얘기해드리고 종목 얘기해드리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종목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시장을 생각을 하고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저와 함께 호흡하는 교육방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적어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변동성 막 이렇게 나올 때 하루는 울상, 하루는 의아, 하루는 울상, 또 하루는 또 울고 이런 이제 조울증이 안 오셨단 얘기죠.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잠깐만 젠슨항이 AI에 대한 자신감을 딱 내비쳤네?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내가 현금 만들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시장하고 역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수익 실현 시켜가지고 남아있는 현금들 가지고 저감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계속 유동적으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행히 나는 여기서 찍어가지고 시장 뭐 7천 갈 거니까 나는 쭉 끌고 갈 거야. 그게 맞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답 없는 거죠. 늘 시장은 경계감을 가지고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가 코리아예요. 이거 1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제가 맥없이 AVCNC를 그냥 툭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 중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코스메가 코리아가 실적주들로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거든요.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타자가 이놈이었단 얘기죠. 코스메가 코리아. 자, 여기서 빵! 돌파되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가 탄력도 볼까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30%예요, 여러분. 30%.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들 어디 가서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공부방, 교육방에서는 이미 실전 타점을 얘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돌파되고 나서 눌리는 나온 종목들. 아마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 보면 1차 돌파됐다가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눌림 받고 다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다 공식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차트들이 다. 그런데 그 이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서부터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여러분들에게 1월 16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어요. 9%대. 그리고 시장 보세요, 여러분들. 네, 시장 변동성 막 나오는 이 시기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별다른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올라가면서 빵 뛰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9%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1차 상승 조정받았죠? 저점 높아지죠? 그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맞닿는 순간에 다다다닥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거의 다 여기하고 동일하게 나와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전기술,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AI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뭐죠? 전력주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원전주도 올라갔습니다. 그냥 AI 쪽 움직이게 되면 전력하고 원전은 그냥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막 7%씩 움직이고, 제가 좀 이따가 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말씀드리긴 하지만 보성포화텍이라든지 우진이라든지 BH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막 움직이고 ESS 관련 종목군들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사실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가는 게 아니고 AI 쪽이 여전히 핫하구나.
라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막 우주에도 날린다고 하니까 막 태양광 애들 막 가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애들 막 급등하고 우리나라도 하나솔루션, HDN 솔루션, 뭐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 쫙 뛰는 이유가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한정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 이후서부터도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들을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타이밍들이 보이거든요. 적당하게 조정받았네? 올라가겠네. 그리고 오늘 AI 뛰기 시작하게 되면 AI 괜찮겠네. 원전 애들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죠? 이게 여러분들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이야기를 그냥 앞에서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 이런 패턴으로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실전에서 완전히 다른 영역이 돼버리거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주선생님들이 말씀드렸고요. 자,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1월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날 이후서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이 30%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차트가 똑같아요. 1차 상승 나왔죠. 조정받죠. 2평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빠바바바바방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첫 주차 들어가서 주가 조정받죠. 그런데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21선에서 딱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20원 이탈했다가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들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올라갔습니다. 뭐 반도체가 뭐 이겁니다. 얘기하는 게 사실상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실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고. 오늘 반도체가 투자 심리가 좋아졌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가 더 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5일선하고 21선에 지지받은 상태에서 젠슨왕이 딱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넥스트 아침 프리장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 패턴으로 다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M디바이스. 이 종목도 볼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22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1월 29일 날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히든으로.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겠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돌파될 때 스물스물 할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리고 조정받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받습니다. 근데 제가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의 차트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으면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한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뛴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저가가 좀 높아지겠죠. 고가에 샀으니까. 그럼 평균 단가는 좀 올라가요. 좀 올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수익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금으로 얘기하는 수익금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비중 1% 들어가가지고 100% 먹을래요? 아니면 10% 들어가가지고 20% 먹을래요? 10% 들어가서 20%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왜냐? 수익금이 커지니까. 그런 매매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빡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제주반도체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입니다. 올라갔죠? 조정받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것도 1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차 제주반도체가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그 뒤로 제주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LPDDR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 LPDDR 이야기를 누가 했냐? 젠슨왕이 했어요. 젠슨왕이. 앞으로 전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DDR 쪽에서 D램 쪽에서 주력이 될 수 있는 거는 LPDDR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1개월 전, 2개월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인터뷰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반도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놈이 뛸까? 이것들만 타이밍만 재면 돼요.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2월 3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그러니까 두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쭉 뛰었다가 올라갔죠.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가온칩스예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 주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우리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 안 보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온칩스 또 뭐예요? 오픈 엣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이징랜드. 이 딱 4개만 보세요. 이 딱 4개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 기억하셨던 분들은 오늘 아침서부터 여러분들 AD, 가온, 에이지, 오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반도체 소분 살 거 없어? 근데 디자인 하우스는 기억이 나네? 그럼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빵 조정받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맞닿죠. 그리고 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월달 첫 주에 얘네라고 올라가겠습니까?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혼자 못 올라가요. 주가 조정받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저가에서 들어오고 오늘 뛰잖아요. 그럼 20일선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올라오네. 젠슨왕이 이야기했네.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 근데 최영도 전문가가 얘기했던 게 가온칩스, AD, 오픈, 에이지 이것만 생각이 나. 반도체 소부장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이 종목만 생각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들어가셨어야 되는 종목이 돼요. 그럼 적어도 이러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똑같잖아요. 반등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상승했죠. 그럼 여기서 내가 변동성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주가를 이렇게 맞게 되면 시장을 안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2월달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수익 실현시키고 천천히 받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금요일날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젠슨하게 갑자기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죠? 산신령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바운드 됐으면 잠깐만 올라가겠네? 아침서부터 그냥 수급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뭐예요? 하루에 4% 5%씩 먹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실전 매매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잠깐만 거래량 실렸네, 올라왔네. 자, 오늘 밤에 또 마이크론이 올라갈지 엔비디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장중에 뭐 보셔야 돼요? 나스닥 선물 보셔야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안 빠져요, 계속.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적절하게 수익을 시키든 아니면 일부를 수익을 시키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내일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마저도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심이 안 꺾이네? 오케이, 확인할게, 더 가져갈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씩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여기 고점을 뚫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물량을 한 번 더 실면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던 평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금이 올라가는 효과들을 거두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계좌를 계속 살리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막연하게 여러분들 종목 막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갔죠, 수익 났죠, 올라갔죠, 수익 났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 정말 1시간 동안 목 아프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지만 교육방을 통해서 더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주식을 처음 하고 있다. 또는 내가 제대로 한번 주식을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한번 또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호흡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주식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장 중에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은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영동 전문가님의 핵심 노하우의 총정리집인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의 정석 나도 한번 받아보면서 공부까지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늘 시간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뭘 이렇게 흥분을 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흥분을 이어가서 오늘 또 종목을 또 3종목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대덕전자라는 종목이에요. 기판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기판의 주가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아마 시황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시황에 맞춰서 그리고 실적도 감안을 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대덕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뭐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하고의 움직임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였다가 5일선, 20일선 이제 딱 겹치기 시작하면서 주가 올라갔죠. 조정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다 조정 받아요,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오늘 뭐예요? 이 직전 고점이죠. 여기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들 차트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종목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조금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6만 원, 목표가는 7만 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21선 정도예요. 이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일단은 기기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의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보성 파워텍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 좀 많이 보셨죠? 우리 제주반도체에서 어떤 거 했죠, 여러분들? 제주반도체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제주반도체. 아, 제가 이게 글씨가 이게 좀 펜이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글씨가 조금 이쁘지가 않는데, 자,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이렇게 한 채로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가 사이드로 계속 횡보합니다. 그런데 5일선은 이걸 타고 가죠. 그런데 뭐예요? 21선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21선이 여기서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5일선하고 21선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제 종목이 빵빵빵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성파워텍이 최근에 나왔던 그 공시가 있어요. 그 한전 쪽하고 계약했던 그게 좀 업이 돼가지고 나온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이 주가에 막 투영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 예정이 됐던 것들이라서.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 원전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AI 밸류체인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보성 파워텍에 대한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대한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구간이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유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일선과 21선 요 맞닿는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것이냐 시장에서. 근데 두산 NPT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 어차피 두산 NPT 가야지 얘가 가거든요. 얘가 가가지고 두산 NPT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예측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정 다 받았어요. 21선하고 이제 딱 지지받고 오늘 AI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이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좀 특별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AI 쪽은 좀 아니다. 오히려 좀 경쟁 관계에 있는 AI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앞에 말씀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덧붙여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많이들 해드릴 테니까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AI 밸류체인 또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게 된다면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